세계 최고 골프 선수로 꼽히는 로리 맥길로이는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입니다. 지난 2월 초 열린 AT&T 페블비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맥길로이의 골프 클럽을 만드는 테일러메이드의 대주주가 한국 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테일러메이드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한 PEF 운용사와 출자자 간 이견이 생기면서 M&A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M&A 속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벨 변세영, 한명근입니다. 센트로이드는 2015년 정진혁 대표가 설립한 PEF 운용사입니다. 2021년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면서 자본시장의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골프 산업 투자에 특화된 하우스로 사우스 스프링스, 콘서트 골프 파트너스 등 국내의 골프장에 투자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FNF는 1992년 김창수 회장이 설립한 국내 토종 패션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 엘르, 베네통 등 해외 브랜드 유통을 시작으로 1997년 미국 프로야구 MLB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사세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2021년 2조 1천억 원의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금융으로 1조 원을 조달했고 중순위 메자닌 펀드로 4,600억, 후순위 지분 투자에 6천억 원을 각각 투입했습니다. 당시 FNF는 핵심 출자자로 중순위 메자닌에 2천억 원, 후순위 지분 투자에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채인 인수금융을 뺀 대금 1조 원 중에서 절반을 FNF가 책임진 셈인데요. FNF 외의 주요 출자자로는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FNF에 인수되고 테일러메이드는 퀀텀 점프에 성공했습니다. 골프 클럽 위주에서 골프복 등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한 게 주요했습니다. 매출액은 인수 이전인 2020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가량으로 약 50%가량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는 약 1,500억 원에서 3,20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 인수 4년 차를 맞은 올해 투자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펀드 출자자들에게도 안내한 상황이고요. 매각과 IPO 중 유리한 방안을 골라 올해 상반기 안에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수 이후 테일러메이드 실적이 크게 늘어난 만큼 매각 적기라는 판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FNF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테일러메이드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데요. FNF는 핵심 출자자인 만큼 센트로이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PEF 운용사와 출자자 간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이 성장해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 운용사와 출자자 모두 수익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PEF 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 엑시트에 나서면 출자자 역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일러메이드 사례에서는 FNF가 지분 처분 동의권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처분 동의권과 같은 부수적 조건은 M&A에서 변수가 되고 또 이런 변수들은 딜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 동의권은 FNF가 펀드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의 IPO나 매각 등을 진행할 때 사전에 FNF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의 지분 처분에 대한 독립성이 자본시장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계약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동의권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는 만큼 무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트로이드와 FNF는 모두 현재 이 동의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NF는 해당 계약이 유효해야만 테일러메이드 지분 처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센트로이드는 동의권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평판 리스크가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권 계약이 체결된 건 2021년 테일러메이드 인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생 하우스였던 센트로이드는 출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처럼 출자를 고민했던 기업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FNF만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센트로이드는 FNF의 지분 처분 동의권과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며 출자를 받게 됩니다. FNF는 초반부터 경영권 확보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FNF는 MLB와 디스커버리를 발판으로 단시간에 가파른 성장을 이뤘는데요. 문제는 이 두 브랜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데요. 국내 패션 기업이 중국에서 단일 브랜드로 소비자 판매액 기준 1조 원 이상 판매고를 올린 건 MLB가 유일합니다. FNF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테일러메이드가 제격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휠라그룹이 아쿠시네트 인수로 체급이 달라진 것도 FNF가 고려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기업 가치는 최대 5조 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인수 당시 기업 가치 2조 원보다 약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러한 몸값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특히 에비타가 2020년 약 1,500억 원에서 작년 약 3,2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5조 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5조 원이라는 몸값은 작년 테일러메이드 에비타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통상 제조업체의 기업 가치가 에비타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뻥튀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매각은 센트로이드에게 유리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지분 가치에 더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IPO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센트로이드가 얻을 수 있는 성과 보수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테일러메이드의 경영권을 원하는 FNF 입장에서는 IPO가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IPO를 진행하면 구주 매출 방식으로 센트로이드의 엑시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주 매출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지 않는 가격으로 장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뒤이어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블록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FNF가 구주 매출로 나온 주식을 인수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테일러메이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테일러메이드 건의 재무 자문사가 선정되면 매각이나 IPO 중 하나로 방향이 잡힐 전망입니다. 센트로이드가 매각을 결정한다면 FNF가 동의권 계약을 근거로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IPO일 경우 상대적으로 FNF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면 양측 모두 동의권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관련 결론이 나오기까지 양측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센트로이드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늘어지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일러메이드를 둘러싼 센트로이드와 FNF 간의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다른 M&A 이슈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